이어서 우리 임정빈 교수님 예.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토론을 맡은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임정빈 교수입니다. 예, 앞에서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이제 많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가급적이면 이제 중복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김은슬 박사님께서 이제 나름대로 그 지표 최소화라든가 뭐 지자체 노력이라든가 뭐 측정시 검증분리하고 연구한다든가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사실은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이명석 우리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그 기존에 이제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평가가 너무 많고 감사도 많고 평가도 많아서 상당히 오히려 업무보다 감사나 평가에 이렇게 치중하는 시간들이 많아서 상당히 저항들이 심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별 부처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 부처별 평가라든가 진단에 대해서 지향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건강도시 관련된 그 평가를 어떻게 우리가 수용성을 높일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은 상당히 우리가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이제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어떤 평가라기보다는 일종의 컨설팅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걸 통해서 행정 재정의 어떤 지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건강도시의 어떤 수준을 높여서 보다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주고 지역 주민들한테 지지를 얻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야지. 물론 이제 행정 지원 그 동기부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행정적 지원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컨설팅 개념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니? 또 최근에 어떤 평가의 어떤 경향도 또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어떤 평가의 체계성에 대해 평가 지표에 대한 체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건강 도시에 관한 여러 가지 개념과 그것들이 각 분야별 어떤 체계와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일종의 모듈화가 돼서 각각의 지금 말씀하고 계신 네 가지 또 세 가지 영역들이 어떻게 각각 연결되고 혹시 어떤 트레이드 오프 관계는 없는가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어떤 쪽이 늘어나면 어떤 쪽은 더 감소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계성,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지원하면 다른 부분도 함께 증진되는 뭐 이런 어떤 측면에서의 어떤 체계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한번 좀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된다. 그리고 연계성이라고 하는 측면도 한번 고려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완벽한 지표를 구성하기보다는 실제로 이게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제가 볼 때 매년 지표의 개선을 통해서 보다 점점 더 이렇게 실질적으로 건강도시로서의 어떤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가야 한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결정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개선 노력이 되게 중심이 돼야 되겠는데, 이제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이제 약간 공통 지표와 개별 지표로 좀 구분이 돼야 된다. 그리고 광역과 기초, 또 기초도 시, 군, 구별로 개별적 공통 지표와 개별 지표를 구분을 해서 시는 시의 어떤 특성이 있고 구는 군의 특성이 있고 구는 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특성을 좀 감안해서 그래서 공통 지표와 또 개별 지표, 그리고 평가를 할 때도 이제 그 각각의 어떤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이런 진단을 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방향으로 해서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돼서 이것이 진행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이제 어떠한 영역, 어떠한 지표들은 어떠한 자치단체가 유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생겨서, 그래서 같은 수준에서 예를 들면 시에서 어떤 수준이고 군에서 어떤 수준이고 구에서 어떤 수준이고 그리고 그 각각의 어떤 특징들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되게 중요한 건 이게 이제 평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종의 아까 컨설팅 개념과 연결되는데 그 피드백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담당 또는 해당 자치단체가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표가 사실 다양한 지표들 있지만
이게 이제 어떤 그 일종의 평가를 위한 평가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건강 도시와 관련된 업무와 연계성이 좀 높아서 이게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조금만 더 힘을 들여서 하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다 보면 업무 외에 또 이걸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보면 이제 왜 아동 친화 도시 그다음에 뭐 여성 친화 도시 같은 걸 하는데 어떤 자치단체는 그 인증을 받고 어떤 자치단체는 인증을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증을 받지 않는 자치단체한테 물어봤더니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걸 인증받는 어떤 그런 이익보다 오히려 그 어떤 행정력이라든지 또는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손해여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의견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보고 해야 될 때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어떤 이제 뭐 지표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일종의 수범 사례를 좀 다시 평가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각각의 자치단체 그 자치단체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한두 개의 어떤 수범 사례를 제시하게 해서 그것이 이제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걸 평가하고 그것이 이제 좋은 어떤 수범 사례는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전파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의 어떤 지표를 넣어서 하면 오히려 더 좀 더 체계성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상. 예, 임 교수님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그 환경연구원 국제기관장을 할 때 느낀 게 제가 평소에 대학 교수할 때는 잘 못 느꼈는데 국제기관장을 해보니까 이 대학 교수님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임 교수님 코멘트에서 아주 와닿는 부분이 뭐냐면은 실제 우리나라가 평가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거든요. 평가 너무 많아요. 특히 개별 부처가 하는 평가들을 지금 활동평가하고 공화국에서 다 묻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나 많다 보니까 부처의 수용성 문제가 있겠죠. 그죠? 이걸 어떻게 극복해낼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연결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대통령 직속으로 한 위원회가 있거든요. 균형발전위원회, 뭐 사회통합위원회 많이 있는데 결국 국민들 관심은 건강도시에 살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좀 묶어가지고 건강도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그 밑에 정말 명실 삼박의 사무국을 두고 그렇게 해야 이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지. 그렇지 않고 또 하나의 그냥 무슨 위원회다 이래버리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흘러갈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우리 조무선 교수님께서는 앞에 토론을 전부 다 이제 웹핑을 해가지고 다 묶어서 종합 토론을 한번 해주시면. 아니 우리 관제를 이렇게 잘 해주시고 이제 토론을 우리 오영민 실장님, 또 과장님, 김경 교수님, 그리고 김민주 교수님, 또 우리 민정민 교수님 이렇게 이제 다 해서 그걸 이제 제가 들으면서 이런 의견들이 잘 종합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건강도시를 가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17개 부처의 그런 모든 그 부처하고 건강도시가 이제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건강도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뭔지에 대한 그런 개념을 우리가 잘 이렇게 알려주고 공부하고 지난 건강정리 개발위원회에서 사진전을 했답니다. 건강도시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제가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아까 임영석 우리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건강도시라는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한다. 그럼 거기에 이제 가치가 뭐냐면은 하나의 인간의 인격체의 가치하고 그 다음에 사회와 환경의 가치가 있는 거죠. 결국 인격체의 가치에는 마음 건강이라고 하고 또 인격체는 몸 건강이라는 거, 사회 건강, 환경 건강이라는 거.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전인 건강이라는 건데 그 국회의원도 이제 발의한 국회의원도 전인 건강한 대한민국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전인 건강이라고 하는 거하고 삶의 질 행복, 공공 가치 오늘 아까 이제 그 공공 행복에 대한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일을 생각하면서 특히 공무원이든 주민이든 건강도시의 그림,
건강도시가 뭔지에 대한 그 개념이 참 중요하겠다. 그걸 한마디로 아까 이제 전진건강을 표현했는데 그 가치를 만약에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럼 우리 행복이 뭘까?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이 건강하다. 그런데 마음만 건강하면 되나? 몸이 아프면은 몸 건강하더라도 누가 나한테 스트레스 주게 되면은 그거는 행복하지 않지. 그럼 누가 관계도 좋다 할지라도 미세먼지와는 행복하지 않고 마음, 사회 환경 그런 다 함께 어우러져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의미도 이제 찾고 그러한 그 가치를 이제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제일 뿌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 건강증진개발에서 지금 지표 방향이 모든 정책의 건강 개념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행정부처라든지 주민들하고 특히 행정부처 공무원들하고 저는 공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공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까 우리 임 교수님 이야기했지만 그걸 해도 내가 일이 많은데 또 무슨 평가하고 지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일하는 자체가 나도 행복하고 우리 과도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과정이 아까 건강도시의 개념이 뭔지 그리고 또 이제 모든 정책에 건강 개념을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모든 정책에 건강 개념을 반영해야 되고 삶의 질 개념을 반영하고 행복 개념을 반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뿌리를 아주 튼튼하게 이제 가지는 거. 그래서 그런 제가 이제 느낄 때는 우리가 이제 결국 그러한 뿌리를 가지고 출발을 해야 뿌리가 깊으면 이제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듯이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건강도시 이제 그 특징을 보게 되면 맨 먼저 이제 깨끗하고 안전한 물리적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깨끗하고 안전한 물리적 환경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뭐 몸 건강 그다음에 이제 뭐 사회 건강 다 가치가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건강도시의 그 특징들 11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그걸 잘 이렇게 정책하는 사람들 또 이제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리적 환경 그런 도시 우리가 만들구나. 깨끗한 도시, 안전한 도시, 그 다음에 이제 집도 잘 지어진 집 그게 이제 맨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런 특징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해서 그러면은 그럼 관련된 우리가 지표가 미세먼지도 될 수 있고 교통사고 안전도 될 수 있고 그다음 녹지 공간도 될 수 있고 그러면 그 관련 부처가 이제 뭐 행안부도 될 수 있고 환경부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런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그 개념 하나하나를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래야 이제 이게 협치도 되고 그게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생태 체제를 만든다. 건강도시는 지속 가능한 생태 체제를 만드는 거다. 그러면 지속 가능한 생태 체제로 하지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나무 숲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 하나하나가 그다음에 이제 건강도시는 상부상조할 수 있는 강한 공동체를 만든다. 그래서 상부상조 요즘 지금 그 아파트에 층간소음 같은 게 있잖아요. 항상 방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도시 개념을 하면서 상부상조하고 또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거 상부상조하구나 하는 것이 건강도시구나. 그런 개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건강도시라고 하는 것이 시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시민이 참여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건강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건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또 건강도시 이제 5번째 특징 보면 기본 욕구를 충족하고 일자리를 충족하는 거구나. 건강도시는 기본 욕구를 충족하고 일자리를 충족하고 물 그런 것도 잘 그걸 되구나. 그래서 건강도시 개념 그럼 이게 또 관련된 과가 뭐고 또 지방부처가 뭐고 그래서 그런 개념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자원을 잘 확장하고 그다음에 연결하고 그런 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7번째가 지역경제 혁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11가지 특징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8가지는 뭐냐면은 8번째 건강의 특징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 사회의 어떤 역사, 문화, 생물학적 육산을 이어가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거다. 그래서 문화 도시니 뭐 이런 것이 다 연결되는 것이 그러한 어떻게 보면 건강 도시라는 것은 우리 고장의 역사적 유산을 잘 보존하는구나.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농구 이야기했는데 농구 그 산을 잘해서 힐링통을 만드는 거구나. 그래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개발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사회의 그러한 어떤 환경이나 문화하고 충돌돼서 하는 이거구나. 그래서 9번째 특징이 이제 상호 조화를 해야 되고 10번째 특징이 뭐냐면 질병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공중 보건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상태, 다시 말하면 건강 상태, 삶의 질 높은 상태하고 질병 사이의 간격을 가득 줄이자. 그래서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제 고도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최소의 우리가 질병 상태를 유지하자. 그러니까 건강 도시가 어떤 개념인가? 건강 도시는 이러한 그림이구나. 행복이 뭐지? 몸, 마음, 사회, 환경 그런 도시를 우리가 만들고 또 그런 도시가 아까 그런 11가지 특징이 갖고 있고 그런 특징을 우리가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표가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큰 그림, 지표만 보지 말고 큰 그림 속에서 이제 구체화해 나가면서 그러면은 그 지표를 가지고 그럼 우리가 진단을 한다. 진단을 해서 우리가 이제 몸도 진단하지만 이제 진단을 했을 때 키가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 지역이 아주 중요한 키 팩터. 근데 그런 것을 잘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도시의 공통적인 지표. 키가 되는 지표. 그러니까 키가 되는 지표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다른 지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핵이 많다든지 자살이 많다든지 그러나 공통지표. 그 공통지표로서 그때 이제 우리 그때 산림과학에서 갔을 때 우리나라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지표로서 공통지표가 도시수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응급실이에요. 그럼 이런 공동지표와 관련해서 이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지표를 갖다가 그러면은 이 공통지표로서 핵심적인 지표가 뭔가 이걸 짚어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지표를 파악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표 수와 수를 우리가 이제 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지표가 가장 키가 되고 중요하고 어떤 지역에 어떤 지표가 하는 걸 굉장히 좀 이렇게 깊게 이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아까 이제 또 저출산 고령화 이제 이야기는 돈을 많이 쏟아부어도 안 된다. 그래서 사실 공공행복 그 세션에 안 갔으면은 제가 그 세션에 가려고 했어요. 그때 이성윤 과장님 그분이 원래 건강도시 이걸 맡다가 저쪽으로 가시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때 그걸 어떤 뭐 복지라든지 그런 것보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면 저출산 고령화가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접근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문제, 뭐 자살 문제라든지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그다음에 소외계층,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양극화 이런 문제를 건강도시의 그런 11가지 특징을 어프로치 해가지고 모델을 만드는 모델. 그러니까 한 특징이 아니고 어떤 도시, 지금 내가 사는 도시 예쁘다. 또 이제 뭐 자기가 사는 이런 도시에 집중을 해서 그러니까 건강도시 어프로치를 쓰니까 이 도시가 바뀌었다. 이 도시의 행복이 증가됐다. 그러니까 지표를 한 개별적인 지표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도시를 보고 그러니까 건강도시 지표라고 하는 것 전체를 사용하되 그 도시의 주민의 행복 체감도와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런 사례를 만드는 것. 저는 그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이제 공성 이제 그 군수님이 이제 발제를 해서 공성 내부에서 이것이 중도시를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건강 개념을 넣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례들을 전부 이제 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노원구에서는 그 모든 정책의 건강 개념을 반영한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걸 부분적으로 이용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노원구든지 그 다음에 뭐 홍성군이든지 이걸 지속 가능해가지고 진짜 이것이 좋은 그런 도시로서 됐다. 예를 들면 우리가 층간소음 있잖아요. 층간소음을 어떻게 보면은 그걸 줄이는 그런 좋은 공동체적 접근을 해서 막 줄였다든지, 그 다음에 또 사실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걸 아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것도 뭐 암 환자의 그런 유병률이라든지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을 이제 잡아서 이제 하는 것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지표 중에서 우리가 사회 건강 중에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게 인사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표도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지표가 있지만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지표들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고 또 응모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 사실 아까 이제 우리 그 박강국 사회자께서 이야기했지만은 이 대통령 산하에서 그런 위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사실 아까 그 11가지 특징이 모든 부처에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회자께서 국무총리 이제 그 공동 민간위원장이니까 이제 그런 건강도시 지표라고 하는 것이 모든 부처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처가 같이 협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체제 하에서는 그 보건복지부 장관 공동 민간위원회 협치위원회 지금 현행법 안에서 그런 걸 만들어서 다른 부처에 있는 그러한 뭐 국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뭐 하여튼 필요한 분들이 다 모여서 그러면은 각 부처마다 키가 되는 그 지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표를 우리 보건복지부 건강도시 팀에서 당신 지표가 잘 되도록 할 거니까 그럼 당신도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자치단체 연결되니까 재정력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런 협치를 통해서 예산 부분도 좀 이렇게 좀 절감이 되고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부처 협치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 그 자치단체 협치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간 협력 같은 것도 보다 잘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까 지표를 우리가 이제 만들었는데 미세먼지라든지 녹지 공간 같은 거 지표를 만들어서 그 지표가 실질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녹지 공간의 형평성도 줄이고 미세먼지도 그렇게 개선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처에서 협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위원회라든지 제도적 장치가 돼야 되고 보건복지부 현행 차원에서는 아까 이제 장관하고 민간공동위원장을 하면서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은 제가 이제 2005년에 그걸 그 보건복지부 공동 민간 포럼 위원장을 했어요. 그 당시는 이제 국장님하고 이제 제가 이제 파트를 해서 했는데 환경부라든지 뭐 여러 부처에서 시민단체들이 다 모여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민간공동위원회에서 그러한 각 부처에서 해서 협치를 이루면은 참 좋지 않겠나요? 그럼 자치단체에서도 그것이 이제 뭐 군수하고 민간공동위원장을 한다든지 부문산을 한다든지 그래서 협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국가의 예산이 많이 있는데 건강도시의 그런 아이디어나 특징이나 지표나 이런 것처럼 잘 구비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국가 지표가 있는데 그 국가발전지표, 삶의 지표하고 건강지표 전복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이제 특히 공동민간위원장이 국무총리가 전체를 보는 거니까 우리 박광 교수님께서 이 건강도시 지표하고 국가발전지표하고 삶의지표를 잘 연결해서 이런 부분들도 잘 협력해 주시고 특히 이제 우리 오영애 실장, 양현희 팀장이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우리 저 교수님께서 박사님께서 사실 제가 아까 전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제 플로하에서 얘기를 안 들을 수도 없고 이제 딱 한 분만 약 한 1분 정도 얘기하겠는데 아주 짧게 한 1분 정도만 시간.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개 좀. 예, 전 차의과학대학교에서 저는 백정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노동부 HRD 인증제 지표 만들고 평가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것들을 다 해봤는데 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잘하는 데를 어떻게 더 잘 이렇게 진작을 시키는가라는 쪽에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특히 관광도시 입장에서 수요자를 바라볼 때 과연 어떤 A라는 도시가 관광도시 인증을 받은 도시고 B라는 도시가 그렇지 못한 도시인데 내가 직장 때문에 B에 살고 있는데 관광도시 때문에 내가 A를 갈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꾸로 잘하는 곳을 잘하는 거로 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243개 시군구가 모자른 곳을 어떻게 더 높여서 전 국민이 전체가 다 관광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제가 경기 북부에 대학으로 가면서 그 북부 도시 한 곳에 살았는데 너무 환경 오염이 공장들이 많아갖고 너무 오염이 심해서 옆 도시로 갔는데 거기는 이제 신도시 형성해서 좋아졌는데 그거는 학교 거리 30분 이내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서울에서 대전을 내가 관광도시로 갈 수 없는 것처럼, 근데 그런 부분들을 수요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어떻게 이 관광도시가 거꾸로 나를 선택하는 거지 내가 관광도시를 과연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가? 은퇴한 노인이나 질병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 외에는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짧게 또 새로운 관점에서 말씀 주셨고요. 우리 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 김 박사님께서는 답변을 하셔도 제가 보니까 저다 반영할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김 박사님은 또 주장에 대해서 악의하는 걸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좀 좋은 인센티브 하나 주셨고 이 조직을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아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교수님하고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그걸 대체하고 다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바로 건강지표를 만드는 데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 건강지표를 만드느냐?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그냥 밀려서 일을 해도 하나질 않았어요. 그러나 이 지표를 만들게 되면은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 사회에서 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를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우리 토론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핵심 가치, 우리 발전에 대한 핵심 가치를 이 건강도시를 만들 때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다시 말씀하면 경제가 좀 나빠진다고 해서 조금 나쁜 환경에 살지 미세먼지 좀 마셔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플 같은 회사가 사실 트럼프 정부 때 엄청 압력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개인 정보를 공개하라. 그런데 애플은 그걸 공개해버리면 자기 애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명령을 해도 우리는 그걸 못한다 해서 저항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국민들이나 전 세계 이제 소비자들이 환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핵심 가치는 버리면 안 되는데, 얼마 전에 국민대 이스크한 부총장이 블루 선거 관리에 대한 미묘한 책을 썼거든요. 자기가 분석해 보니까 우리나라 역대 정부에서 핵심 가치가 전혀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냥 다람쥐 책 발표 돌더라고요. 그냥 제자리에 뛰기만 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가져가야 되는 핵심 가치가 과연 뭔지, 이게 저는 건강도시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발제, 그리고 아주 한 분 한 분 토론자가 참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주옥 같은 토론을 해주시는데 그걸 잘 반영하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수준 높은 건강도시를 만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플로아에서 좋은 토론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분과 생활행정연구에 이게 1, 2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1편이 건강도시 시행의 방향과 특치에 대한 토론, 발제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그런데요, 학교에서 온 공개 문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회자가 이걸 해야 되는데.